면을 끊어먹기 힘들거나 치아 위아래 중심선이 맞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정교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교합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턱관절의 통증은 물론이고 뼈의 변형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TV종합병원에서는 치아는 물론 소화기 장애 등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교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허소진입니다. 부정교합은 구강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오늘은 어긋난 치아, 부정교합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교합은 대표적인 안면 치아 부조화 질환입니다. 위아래 턱과 치아가 정상적으로 맞물리는 교합은 위턱의 치아가 아래턱 치아의 바깥쪽을 덮는 상태인데요. 위턱과 아래턱이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거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상태를 부정교합이라 합니다. 부정교합이 있으면 심미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치아와 턱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호흡이나 얼굴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치아의 배열이 삐뚤거나 치아끼리 겹쳐서 나는 경우, 아래 앞니가 위 앞니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아예 덮어버린 경우,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거나 돌아가 있는 경우, 위아래 치아 중심선이 맞지 않는 경우, 위턱이 돌출되거나 아래턱이 주걱턱 또는 무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모두 부정교합의 증상입니다. 부정교합의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아의 모양이나 크기의 문제, 환경적 영향, 좋지 않은 습관, 잘못된 자세, 치아 우식증, 구순 구개열과 같은 선천성 장애 등 다양한 후천성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크기와 턱 크기의 부조화일 때입니다. 턱의 크기에 비해 치아가 크다면 가지런하게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아는 이리저리 뒤틀리며 비뚤게 배열되거나 엉뚱한 위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간은 충분한데 치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공간이 남아서 이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아래 위턱의 크기와 형태의 부조화입니다. 아래턱과 위턱의 성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많이 성장하거나 덜 성장한다면 그에 따른 부정교합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걱턱, 무턱 등 골격성 부정교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치아수의 이상일 경우입니다. 정상보다 치아의 개수가 많아진 과잉치나 개수가 부족하게 되는 결손치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유년기에 좋지 않은 습관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손을 빨거나 혀를 내미는 등 좋지 않은 습관은 지속적으로 잇몸뼈에 압력을 가하면서 뼈를 변형시키고 치아의 위치도 변화시켜 부정교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턱부의 골절이나 외상에 의한 손상은 아래 위턱의 조화로운 발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머리와 턱, 혀의 위치에 따라 치아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부정교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진단은 구강 검사입니다. 치아와 주변 조직의 상태, 치아의 배열 등 교합 상태, 상하악의 위치 관계 등을 관찰하고 문진을 통해 병력을 청시함으로써 부정교합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방사선학적 검사는 전체 치아와 위아래 턱뼈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 얼굴 두경 부위 정면과 측면 사진, 그리고 성장 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손목 사진 등을 촬영합니다. 부정교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는 크게 수직적 기준과 전후방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 기준에 따른 부정교합입니다. 입을 다물 때 앞니가 너무 깊게 물리는 과계교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앞니가 입천장 방향으로 솟구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하면 아래 앞니가 마모되고 입천장에 닿아 잇몸이 붓게 됩니다. 과계교합은 치아 교정을 통해 치아를 이동시켜 배열을 개선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경우 과계교합은 아래턱 성장을 방해하므로 조기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위와 아래 치아가 서로 잘 맞물리지 못하는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치아끼리 만나지 못해 열려 있다고 해 개방교합이라 부르는데요. 앞니가 잘 물리지 못하면 저작 기능이 떨어지고 말을 할 때 발음이 셀 수도 있습니다. 개방교합은 과거에는 양악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교정 치료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골격성이 아닌 경우 치아 교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후방적 기준에 따른 부정교합의 분류입니다. 전후방적 기준의 부정교합은 1급에서 3급까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급 부정교합은 골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열이 비뚤비뚤하거나 치아가 벌어져 있는 증상을 보입니다. 1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연고치가 다 나온 12세에서 14세쯤 치아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제2급 부정교합으로 아래턱이 윗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아래치열이 후방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무턱 혹은 돌출립이 나타납니다. 윗턱이 돌출된 경우나 아래턱이 작은 무턱의 경우에는 최대 성장기가 도래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경에 골격을 바로잡는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출립이 심해 발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고치가 다 나온 후에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급 부정교합으로 주걱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골격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 치아가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요. 골격이 원인인 상급 부정교합은 윗턱은 작고 아래턱이 과도하게 큰 경우를 말합니다. 방치하면 주걱턱 형태로 얼굴이 자라게 됩니다. 윗턱 성장을 촉진하고 아래턱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가 어린 시절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원인인 상급 부정교합은 윗턱, 아래턱 크기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치아를 이동해 부정교합을 치료합니다. 상급 부정교합은 원인과 상관없이 발견에는 즉시 치과에 방문해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하는 기간에 근육의 힘을 빌려 골격적 부조화를 최소화해두고 그 후에는 과성장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과 교정을 병행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정치료의 목적은 치아와 턱뼈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말하고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치아에 장치를 부착하고 철사로 일정한 힘을 가해서 치아의 배열을 올바르게 맞춥니다. 교정장치를 치아의 안쪽에 부착해서 밖으로 잘 드러나게 하지 않거나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걱턱이나 안면 비대칭과 같은 골격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려도 발견 즉시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 얼굴뼈는 정상인데 부정교합이 있다면 연구치열이 완성되는 12세, 13세경에 교정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치아가 잘 움직여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통증도 적은 편이어서 교정치료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을 방치하면 각종 구강 질환에 쉽게 노출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덧니의 경우 다른 치아보다 음식물이 끼기는 쉽지만 제거하기는 힘들어 충치 발생률이 높은데요. 충치는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뿌리까지 진행돼 심하면 발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연구치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부정교합으로 인해 저작 기능이 떨어져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고 턱관절 통증이나 안면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면서 치아 마모가 심해 시림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라면 턱교정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춘기 최대 성장기를 지나 턱교정 시기를 놓친 청소년이나 성인 중에 얼굴 골격의 부조화가 심해 치아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라면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턱이 너무 큰 주걱턱이나 너무 작은 무턱의 경우와 얼굴의 비대칭이 심한 성인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턱뼈의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교정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교정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 적당히 뼈를 잘라내어 길이를 줄이거나 늘린 후 정상적인 악관관계로 재배열한 후 이것을 나사와 철판을 이용해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얼굴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수술입니다. 악교정 수술 전후로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의 교정치료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수술 전 교정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되지만 간혹 악교정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치아는 치아 교정장치를 제거하면 본래 위치로 돌아가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 치아 교정의 핵심은 치료 결과가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교정을 완료한 후에는 장치를 제거하는데 아무리 만족스러운 교정치료의 결과라 해도 그 상태가 장치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치료 후에도 유지장치를 잘 착용해 치아가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정장치 제거 후 가장 불완전한 초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유지장치를 적당 시간 이상 착용하며 유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장치 미착용 외에도 교정 후 성장이 지속되거나 구강 청결 관리에 소홀로 인한 충치 및 치주염 등 여러 원인으로도 치열이 틀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구강 상태를 분석한 후 재교정이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성장기 교정 치료를 받는 경우 교정 치료 후에도 키나 얼굴뼈 등의 성장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자녀 성장이 진행되는 중 주걱턱 등 악골 성장 유형이 균형 잡지 못했던 경우 치열이 틀어지고 부정교합이 재발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1차 교정인 소아교정 후에 정기검진을 통해 변화 추이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청소년기에 2차 교정인 전체 교정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교정 치료 후 재발 현상은 입으로 하는 구호흡과 혀내 밀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 치열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충치와 잇몸병이 생기지 않도록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끈적거리거나 너무 딱딱한 음식은 교정장치를 훼손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구강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나 교정치료 중 구강청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치아에 부착된 고정식 교정장치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쉽고 이로 인해 장치 주변에 치태가 생기기 쉬운데요. 치아나 잇몸에 치태가 부착된 채 제거되지 않으면 치아에는 우식증을, 잇몸에는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구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치태를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질이죠. 이를 닦을 때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충분히 닦도록 하며 일반 칫솔이나 교정용 장치를 닦기 쉽도록 고안된 특수 칫솔 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 구강위생 보조 도구를 잘 활용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철성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나 고정식 장치를 제거한 후 가철성 보정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구강 내에 오랫동안 장착한 상태로 생활하게 되므로 장치의 청결 유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솔과 치약을 이용해 닦는데 특히 입천장이나 잇몸과 접촉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잘 닦아야 합니다. 부정교합의 치료는 치료를 받는 사람의 협조가 성공적인 치료에 이르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치과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정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교정이지만 바르게 배열된 치아는 나머지 치아를 잘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하루라도 더 일찍 망설이지 않고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걱턱, 무턱, 턱관절 이상부터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교합.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허소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